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3호 제5면 기사입니다. 당뇨로 시력 잃고 거리로 내몰릴 뻔한 한부모 위기가정. 광명시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희망 찾았다. 광명시 시장 박승원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가 생계, 건강, 주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A씨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A씨의 경우는 학대나 폭력, 방임 등과 같은 안전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모두 포함돼 한 가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사례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로 분류된다. A씨는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발굴돼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관리가 결정된 사례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자녀가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A씨와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한 인지저하로 타인 의존도가 높은 A씨가 자칫 전세 사기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우려까지 있어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했다는 게 희망복지지원단의 설명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A씨 자녀의 심리, 정서 상태를 진단해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도와 자녀의 가정법원 출석에 동행했다. A씨의 자녀는 6개월 치료 감호 판결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다. 자녀 퇴소 후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하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 자녀의 진학 상담 등은 광명교육지원청이 도울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부동산 10곳 이상을 다닌 끝에 A씨의 새로운 주거지도 마련했다. 이사로 정산해야 할 비용과 공과금, 이사 비용도 지원했다. 새 주거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처 가게와 은행, 관공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지도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자녀가 오면 학교도 보내고 잘 키우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 자녀의 퇴소 후 가정 복귀와 양육 지도, 학교 재입학, A씨와 자녀의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 A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올해 A씨와 같이 복합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 71건을 비롯해 모두 546건의 위기를 발굴해 통합 사례 관리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률사무소 지율 S&C와 장애인가족의 법률 안전망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광명시 시장 박승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5일 법률사무소 지율 S&C와 지역사회 장애인가족의 법률 안전망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구제와 법률 지원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광명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자문과 권리 향상과 관련된 법률 활동에 대해 상호 지원 협력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C 대표 변호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가족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용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에 협력해 주시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행복 파트너로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 부모 역량 강화 휴식 지원 장애인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광명시 장애인 제6회 스포츠 힐링 캠프 개최.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참여해 스포츠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스포츠 힐링 캠프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와 비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캠프 첫날 더위를 잊게 하는 수상레저 체험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등을 함께 했다. 둘째 날에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축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이랜드FC 선수단 클럽하우스, 가평 켄싱턴 호텔 리조트를 방문해 서울이랜드FC 감독 및 코치진과 팬 사인회 및 단체 사진 촬영 등을 함께하고 관람권을 선물 받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힐링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바나나 보트 등 놀이기구를 타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 즐거웠다며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 일본 뇌염 경보 발령 미리 예방 접종하세요.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발간직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7월 물결표 쌓인 8월에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 일본 뇌염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하거나 회복한 뒤 신경계 합병증을 겪기도 한다.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 합동방역반 21팀/42명을 편성하고 방역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매개체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일본 뇌염 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접어들매 따라 주요 서식지인 논이나 동물 축사 주변 및 시민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에 대한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물 웅덩이 유충구제 및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분무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화분, 고무통 등의 고인 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 뇌염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아동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과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 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아동 중 미접종자는 광주시 지정 의료기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nip.kdco.co.kr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평일 9시 물결표 쌓인 11시 30분에서 사전 예약 지역번호 031-760-4658 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광주시 행정공공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광주시는 행정공공업무를 로봇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광주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완료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업무 자동화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 2023.4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행정 공공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은 스문의 시간 365일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고 오류 발생률은 낮은 장점이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확대 구축 사업까지 완료해 총 14개 부서, 17개 행정 공공 업무를 자동화했다. 또한 자동화 수행 과정과 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도입해 자동화 연속성을 확보했다. 올해 확대 구축한 자동화 업무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모사업 검색 알림 법률 재개정에 따른 광주시 관련 조례 비교 알림 국세청 신고내역과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비교 초과근무 내역과 수당 금액 비교 사회보장급여 민원 처리 절차 상세 문자 알림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주의 알림 식품, 공공위생 교육 실적 입력 민간체육시설 점검 알림 자동차 상소 기전 안내 공고 등록 5개 광고물 표시 알림 등 총 10개 부서 10개 업무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행정공공업무 자동화 구축으로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 정성지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확대 구축 사업까지 완료되면 연간 4,300일 훈내 시간, 182일의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소규모 정보 시스템 신규 구축비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1.8조 원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상결례회에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에 관련 당사자인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가 27일 사업 추진을 앞두고 광주시청에서 상결례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신속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광주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종합병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등 활성화 시설과 마이스 산업시설, 마이스, 환승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한편 광주시와 우선협상 대상자는 오는 9월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해 2025년 상업산업용지의 동시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신임센터장 취임식 개최. 구리시는 28일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주관으로 센터 3층 강당에서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오원우 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양경의 구리시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 단체장, 직원 및 근로장애인 등 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원우 센터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축사 및 격려사 꽃다발 증정식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오원우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선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서 성장과 근로장애인 자립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원우 센터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구리시 경춘로 스무번길 22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근로장애인 34명과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력 생산품으로 버티컬, 파우치, 에코백 등을 생산하고 있다.